이번 시간은 2-4 화장품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화장품 취급 방법에서 뭐 시설 기준이다 해서 이제 이 내용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탈릭체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얘네들은 3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서 왜냐면 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2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대신 3장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나가니까 그 시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따라오시냐면요. 여기 3번에 화장품 사용상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통사항 나와 있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동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얘네들도 문제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개념인데 모든 화장품에 뒤에 이제 공문으로 표시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표시 문구가 좀 달라지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 공통적으로 1, 2, 3 간화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괄호를 해가지고 뭐 단답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살짝 꼬아가지고 선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에 직사광선에 의해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상처가 있는 부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하고요. 자,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무엇을 피해라? 직사광선을 피해라. 정말 이 단답형 문제 엉뚱한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선다형으로도 당연히 공통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숙지 어느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품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 뭐 저는 가나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공통사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사항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숙지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순리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별도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개별사항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공통사항이 다 쓰인 상태에서 특정한 성분이 들어갔을 때 이 아래쪽으로 무엇이 개별사항이 1, 2, 3으로 끝났으면 4, 5, 6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이라고 얘기하죠. 스크럽 세안제는요. 이런 문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네요. 스크럽 하면 알갱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크럽, 알갱이 뭐가 위험해요? 눈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크럽, 알갱이 매치하시고요. 눈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 있는 경우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매칭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비교적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놈들이 스크럽이 뭔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럽, 알갱이, 눈에 대한 위험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팩은 뭐 마스크팩도 될 테고 여러분들이 뭐 모델링 아니면 석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단순합니다.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팩 이렇게 사용하죠. 눈 빼고 사용하잖아요. 눈 빼고. 마스크팩도 그러세요. 눈 뚫려 있잖아요. 물론 에스테틱에서 전문가들이 할 때는 여기다 거즈 낸 다음에 이 위에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처음부터 제품으로 나오는 마스크팩 같은 거 눈 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팩은요.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을 하여야 된다는 것. 뭐 여기까지 단순 암기 되겠죠. 이건 숙지가 아니야. 암기하셔야 돼. 이 개별사항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좀 가볍게 숙지 개념의 암기를 하시면 될 텐데. 자, 다음. 두발용 제품, 두발 염색용 제품과 눈 화장용 제품. 자, 눈 화장용 제품에 아이크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쵸? 눈 화장용이에요. 색조입니다. 눈 색조. 그래서 두발 눈 화장용 제품은요. 역시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이지만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그러니까 팩은 아예 피해서 바르는데 두발 염색, 눈 화장용 제품에는 눈에 들어갔을 땐 즉시 씻어낼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두발이나 모발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발, 모발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발용 샴푸에도 동일하게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시선의 것이라는 것 중복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모발용에는요. 뭐가 있느냐? 사용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기억해 주세요 단어,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계속 나와요. 뒤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적 여기 있는 암기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크럽, 알갱이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팩, 눈 주위를. 자,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되겠죠? 죄송해요. 이거 지워드려야겠다. 마음이 안 좋다. 지워드려야겠다. 남의 예쁜 얼굴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었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두발 눈 화장용. 두발 눈 화장. 눈에 들어갔을 땐 즉시 씻어내고요. 두발이나 모발이나 도증개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항의 들어옵니다. 도증개친,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표준어를 안 쓰시나요? 독인, 개긴이었나? 뭐지? 독인, 개긴? 하여튼 도증개친은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몰라, 그냥 도증개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발용 제품에도 당연히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는데, 모발용 샴푸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씻어내지 않으면, 사용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시라고요.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두 번째,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퍼머 하는 거죠. 또는 헤어 스트레이터너 제품. 이 둘을 묶어서 얘기합니다. 보통 퍼머넌트 웨이브 하고요, 펌 제품하고 헤어 스트레이터는 거의 묶어서 사용을 하는데, 자,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그쵸,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얼굴 등에 약이 묻었을 땐 즉시 물로 씻어내면 될 테고요. 자,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순리적인 얘기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이거 뭐예요?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옛날에 흔히 얘기했었던 패치 테스트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개봉한 제품은요, 이 숫자 나오는 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7일 이내에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정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약액하고요, 헤어 스트레이터너 제품에는 뒷면에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안 적혀 있다고요? 1차 포장에서 공간이 작아서 그럴 수 있어요. 2차 포장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요. 자, 봐.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 네모나는 거 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그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음부 세정제도 있겠죠. 청결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만 3세 이하 어린이. 만 3세 이하 어린이. 어디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살리실릭 애시드에도 이게 나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에도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건 나옵니다.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외음부를 통해서 화장품 성분의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분만 직후 외음부 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외음부 세정제와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요소가 함량이 높으면 피부의 보습이 아니라, 즉 천연 보습 인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각질 연화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 제제의 핸드크림이나 풋크림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또 중복되는 거 묶어야 되겠죠? 외음부에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외음부 세정제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손발 피부 연화 제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묶으셔야 됩니다. 외음부와 손발 피부 연화 제품에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과민,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알레르기 병력,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다만 둘 다 똑같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함유된 제품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기억해 두셔야 돼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외음부 세정제와 손발
피부 연화 제품, 프로필렌 글라이콜, 외음부 세정제와 손발 피부 연화 제품 묶어두세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채취방지용 제품 뭡니까 이거? 채취방지용 데오도런트. 자, 표기 이렇게 쓰는 것 데오도런트 보통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이걸로 딱 하다 보니까 데오도런트. 아마 데오드런트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데오도런트입니다. 자, 얘네들은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채취방지용 제품 데오도런트는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테고요. 자, 그리고 볼까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고압가스예요. 중요한 건 에어로졸도 에어로졸인데 고압가스를 사용한 에어로졸 제품입니다. 무수 종류는 제외하고요.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3초 이상 분사하지 말고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을 할 것.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을 할 것. 3초 20cm예요. 3초 20cm. 3초 20cm. 암기하셔야, 지금 계속 개별 사항은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또 눈주위나 점막 당연히 분사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 다만 고압가스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 이렇게 스프레이, 선스프레이라고 얘기해요. 칙칙칙 이거 말고요. 선스프레이 칙 하는 것들.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미국 FDA에서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충분히 덜어가지고 얼굴에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압가스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돼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흡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자, 그 외에도 고압가스 뭐 40도 이상의 장소에선 터질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뭐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불 속에 버리면 안 되고, 그쵸? 이 부탄가스통 같은 경우도 구멍 안 뚫고 화기에다 딱 놓으면 펑 하고 터져가지고 문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가 있잖아요.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게 고압가스면 칙칙칙칙 선스프레이 종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흡입하지 말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이게 나와 있잖아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라면은요, 어떻게든 뿌린다면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든 고압가스를 사용하든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고 손에 들어 얼굴에 바른다라는 개념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하, 또 다른 말로 과일산, 그리고 제대로 된 표준어 명칭으로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자, 알파 하이드로 애시드, 아하, 과일산, 단, 초반부터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을 넣어야 되는데 아하에다가는요. 근데 0.5% 이하, 0.5% 이하의 아하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합니다. 여기 있는 문구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기억합시다. 자,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아하, 과일산 0.5% 이하는 이 문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제외해도 된다. 아시겠죠? 이것부터 일단 1단계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0.5%가 초과되는 제품은 가나다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무엇을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그쵸? 이거는 뭐 상식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단서 조항. 근데 R을 쓴 다음에 R을 제거한다라면, 제거하는 제품, 중화시키거나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라면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일 때는 제외가 됩니다. 제거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일부에, 이것도 패치 테스트 얘기하는 거죠. 일부에 시험 사용한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자, 그 다음에 다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농도 아하 성분, 자, 고농도 아하예요. 고농도의 아하 성분,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자,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아 성분이 10%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pH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이 문구를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R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씁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또는 영어로 아하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과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가 되겠고요. 0.5% 이하의 제품에는 이 문장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제외한다. 0.5% 이하일 땐. 그럼 0.5%가 초과되었을 때 첫 번째, 햇빛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뭘 같이 써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써야 되는데 씻어내는 제품이나 투발 여기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가 된다는 단서 조항. 자, 그 다음 4번에 고농도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요 전문의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아하 성분이 몇 퍼센트 이상? 네, 외우고 드시면 돼요. 10% 이상. 산도, pH는 몇 퍼센트 미만? pH는 낮은 게 더 강한 거잖아요. 3.5% 미만 제품만 표기를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달달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을 다 암기해버리세요. 다. 자꾸 이렇게 암기하는 게 맞냐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께? 이 장은 암기의 천국이라고. 암기만 되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다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도표 보면 이제 연모제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연모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로 직접 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특이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좀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통사항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모든 화장품에 이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개별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특정 성분이 들어갔을 때 개별사항으로 아까 이 공통사항 아래쪽에 붙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개별사항도 전부 다 암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용시 주의사항인데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 표시하도록 고시한 사용시 주의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순서랑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끼리 묶었어요. 그게 공부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암기예요. 무조건 다 암기예요. 뭐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 암기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일단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뿐만 아니라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벤자리 반복이죠. 벤자리. 그래서 묶으세요. 과산화수소와 벤잘은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의 접촉을 피하고, 자,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헷갈리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거. 근데 눈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눈 자체에 아예 뭘 피하래요, 여러분들? 접촉을 피하래요. 눈 자체에 아예 접촉을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과산화수소, 벤잘. 눈 자체에 아예 접촉을 피하고 들어갔을 땐 즉시 씻어내고요. 자, 두 번째. 스테아린산 아연이에요. 스테아린산 아연. 단 파우더 제품의 하나인데, 파우더 제품의 기초 화장품 중에 파우더 제품의 하나인데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스테아린은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저희가 어떻게 공부할 때 외웠냐면요. 여러분들 그 공유하고 공유진식, 그래서 둘이 나오나? 광고 모델이 공효진. 이거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신세계.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쓱이라고 읽잖아요. 쓱. 그쵸. 예. 신세계에서 사서 온라인 주문하면 이렇게 택배를
쓱 밀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쓱이 아니라 스흡 스흡. 예, 그래서 스테아린산 아연은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스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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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흡. 예. 유치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맞추면 되는 거지 뭘. 자, 다음. 얘기했잖아. 연구원들도 기억 못해요. 찾아봐야 돼요. 살리실릭 애시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만 3세 이하. 만 3세 이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유아 몇 세 이하? 만자를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3세 이하. 그러면 어린이 몇 세? 4세 이상. 3이니까 이번엔 13 이하. 자, 안전용기 뭐라고요? 만 5세 이때는 미만. 자, 그 다음에 살리실릭 애시드 만 몇 살? 3세 이하. 아시겠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 3세 이하. 영유아네. 만 3세 이하. 묶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 3세 이하 하나 더 있다. 어디? 앞에 배우셨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만 3세 이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 3세 이하? 아닌가? 없나? 만 3세 이하. 저 외음부 세동제. 여기 있잖아요. 만 3세 이하 그리고 어린이. 같이 묶으세요. 만 3세 이하 그리고 어린이니까 외음부 세정제를 여기에는 뭐 만 3세 이하 어린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뭘 같이 묶는다? 같이 묶을 건 외음부 세정제. 묶으세요. 묶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실버나이트레이트 이런 왜 이렇게 된 하늘색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늘색으로. 예, 그래서 자,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가서 직접 씻어낼 건 화산화수소, 벤잘, 실버나이트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묶으시면 됩니다. 화산화수소, 벤잘, 실버나이트레이트. 화산화수소, 벤잘, 실버나이트레이트. 자, 이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교재 그대로 했구나. 순서를 제가 바꾸지 않고 교재 그대로 하면서 컬러로 바꿨네. 컬러로. 죄송합니다. 컬러로. 자, 정리해 드릴게요.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과산화수소, 벤잘, 그 다음에 실버나이트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살리실릭 애시드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 빼왔었죠. 개별사항에서 외음부 세정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조금 깁니다.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두 개 묶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직접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과산화수소, 벤잘, 실버나이트레이트. 자, 그 다음에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살리실릭 애시드 앞에서 외음부 세정제, 그 다음에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카바네이트가 되겠고요. 이제 별도로 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스흡, 스테아린산 아연, 스테아린산 아연 흡입하지 말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여기서 또 따로 자, 알루미늄은요. 알신. 알루미늄은요. 신장질환이 있는 거예요. 신장질환. 알신. 뭐 알라신, 알루신. 뭐 편하게 외우세요. 알라신. 요새 알라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하여튼 알라신, 알루신, 알신. 자, 그리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게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외워져야 되거든요. 알부틴인데요. 몇 퍼센트 이상? 2% 이상. 자, 알부틴이요. 기능성 화장품 원료이죠. 미백. 몇에서 몇이에요? 2에서 5%였잖아요. 알부틴이. 근데 2% 이상. 그러면 알부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무엇이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보고된 예가 있는 거예요. 알부틴은요. 그래서 요즘 알부틴 잘 안 써요.
효과는 정말 좋은데 미백 효과는 정말 짱인데 알부틴 2%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2에서 5%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2에서 5%또 똑같은 게 뭐 있어요? 2에서 5%. 그치, 나이아신아마이드 있었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부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민 함유 제품과 코치닐 함유 제품이 있거든요. 예. 둘 다 키역이네, 키역. 크크. 예. 크크. 자, 크크는요, 예. 끝에 있어서 안 적히는데, 카민, 키역, 코치닐, 키역은요. 그 성분 그대로 따라 나와요. 카민, 코치닐 따라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그렇죠?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과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고요. 코치닐 성분에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그래서 카민, 코치닐, 크크 그대로 따라 나오고 뭐 과민, 알레르기. 그렇죠? 과민, 알레르기로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름알데하이드. 자, 포름알데하이드도 두 개로 외우셔야 되죠. 0.05% 이상이고요. 얘네들은 과민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하나 외워야 돼요. 이런 게 좀 힘들죠? 퍼센트. 그 다음에 과민입니다. 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자, 얘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알부틴 미백이었잖아. 2%인데.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 빨리 생각해봐. 뭐 있어? 빨리. 지금 기억나신 분은 된 거예요. 공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레틴 들어가 있다. 뭐 연상돼요? 비타민 A 연상되면서 어떤 기능성 화장품? 그렇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가 주름 개선에서는요, 함량이 몇이었습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0.05에서 0.2%. 그죠? 그러니까 0.2% 이상. 여기 이제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0.2% 이상. 자, 여러분, 알부틴은 2에서 5 하한선이었는데,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2니까 상한선으로 잡은 거예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됐죠? 이런 경우에는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는요, 역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똑같죠? 기능성 화장품 원료는 무엇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는 무엇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그런데 알부틴은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라면 얘는 조금 더 많네. 경미한 발적과 피부 건조와 화끈감과 가려움과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주름 개선 뭐 있었어요? 높은 것부터 얘기하는 거야. 책 순서하고 상관없이. 레틴이 팔미테이트 몇? 만 IU. 자, 그 다음에 레티놀 몇? 2500 IU. 그리고 뭐 있었어요? 폴리에톡실 레틴아마이드 몇? 0.05에서 0.2.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아데노신 몇? 0.04%. 얘도 퍼센트이고. 기억하시죠? 자꾸 반복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부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소부틸 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 파라벤. 파라벤이에요. 파라벤. 그래서 파라벤 같은 경우에도 자,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 화장류 제품류이고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류에 한한다라는 얘기예요. 한한다라는 얘기. 자, 영유아용 제품류 같은 경우는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테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만 3세 이하예요. 만 3세 이하인데 만 3세 이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다. 뭐? 만 3세 이하만 생각하면 뭐 있어? 만 3세 이하만 생각하면 살리실릭 애시드,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살리시레시드 말고 외음부 세정제, 여성 청결제라고 얘기하는 외음부 세정제. 그쵸? 이거하고 똑같은 걸까요? 아니. 만 3세 이하는 이거 두 개고요. 그런데 이 파라벤유는 더 들어가요. 뭐라고요? 만 3세의 어린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만 3세 이하만 얘기했을 때 살리시레시드 외부 세정제 얘기하시면 되겠지만은요. 파라벤유가 들어가면 만 3세인데 사용하지 말 것이 아니라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막 원료명 막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단 얘네들이 차라리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얘네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개념들, 묶어서 암기하는 개념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반드시 꼭 필히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